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위에서 좀 눌림이 나와줌으로써 이제 여기까지 눌림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 지점은 보면은 여기 4월 8일부터 4월 24일 혹은 이렇게 잡아도 되죠. 아니면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어느 구간이냐면 지금 여기가 지금 리테스트를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떨어지더라도 한 이 정도 영역까지는 리테스트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 한 6만 1000대까지는 차트를 좀 그어봤을 때 리테스트의 영역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구간만 좀 잘 지켜준다면 그 후 올라갔을 때 좀 나쁘지 않은 무빙이라고 보고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겁을 주면서 하지만 결국은 지나고 보면 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박스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가 5월 1일 근로자빔, 누가 근로자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도 4월 13일 이럴 때도 되게 좋은 자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쨌든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알트들이 좀 힘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보다 좀 덜 오른다는 소리죠. 아니면 비트 조정받을 때 조금 더 크게 받거나 이제 그런 변동폭이 심한데, 우리가 결국은 이 박스권이다라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린 눌릴 때 알트를 잡는 건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조정 때 많이 힘들었다, 근로자빔이나 뭐 4월 13일 조정이나 이럴 때 좀 내가 알트 위주의 포트폴리오라 힘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나는 그래도 뭐 너무 좋다 그랬으면 거기에 맞춰서 알트를 눌림목에 포트폴리오를 담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만약에 내가 시즌 종료를 만약에 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 파는 게 가장 비쌀 때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시즌 종료를 보지 않고 일단 반감기가 끝났고 떨어지는 구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반등하는 구간도 있고 횡보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감기 전으로 큰 틀의 박스권이 펼쳐지는데 여타의 그런 반감기 사이클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니어가 빗썸에 상장한 다음에 이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니어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솔라나하고 니어 이런 애들이 되게 괜찮아가지고 이런 애들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보면 코스모스 트론, 트론도 뭐 나쁘지 않고, 도지는 좀 모르겠고요. 이런 애들 보면은 차트가 좀 아직까지는 알트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차트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를 좀 지켜주기만 한다면, 20만원대를 지켜주기만 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댄님이 올려주셨는데, 이제 보면은 얘가 저점부터 1065일간 오른 사이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731일간 오른 사이클이 있고 852일간 오른 사이클이 있는데, 정말 만약에 얘가 731, 뭐 이게 우리 수열처럼 이렇게 막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더 긴 상승장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주기상으로는 그런데, 근데 뭐 대회 변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짧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 전 연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로 저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말까지가 가더라도 지금 5월달이니까 연말이면은 뭐 12월이라고만 생각을 해도 거의 뭐 한 6, 7개월이잖아요. 6, 7개월이면 뭐 210일 이렇게 더하면은 얼추 한 700일 정도까지는 상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일에서 한 800일 내지 그 사이로 기간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하락세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도 전에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위로 올라올 거고 알트코인은 진정한 강세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근데 저는 진짜 매크로 이런 것보다도 그냥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올바르게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보려면 한도 끝도 없이 안 좋아 보일 차트처럼 보여도 좋게 보면 한없이 좋아 보이는 차트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꼬여 있거나 뭐 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저항을 막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고 되게 논리적인 말이라고 보지만, 항상 이게 비트코인의 저점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상승 사이클에서는 우리 차트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뭐에 해석을 해야 되냐, 얘가 일단 이러한 엄청난 아랫꼬리를 만들어줬다는 게 진짜 긍정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4주 음봉 주고 양봉 주고 2주 음봉 주고 양봉 주고, 여기서 또 쥐어짜는 거 나와봤자 그래봤자 이 저점은 깨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좋은 자리들을 잘 지키고 캔들 모양도 좋기 때문에 반감기도 지났고 ETF도 다시 그레스케일이
순유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전혀 나쁜 시그널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변수는 그거예요. 그냥 그 나스닥이 꼬꾸라지느냐 아니냐 이건데, 근데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선 전에 표를 의식해서라도 좀 장 관리를 좋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인은 더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3년 주기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이에 성능 차이가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베어마켓을 봤을 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얘가 중간에 빨간색 그 단기 숏텀 홀더의 평균 기본 가격이 보다 아래로 갔을 때는 정말 좋은 매수 기회였다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게 한번 뚫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뚫고 오랜 기간을 접어든 다음부터는 보통 불마켓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얘도 이 아래로 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꼬꾸라졌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지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잠깐 아래로 왔어도 금방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래로 왔다가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격을 다시 깨지는 쉽지 않지 않냐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불마켓에 이런 빨간 신호들이 떴을 때가 되게 좋은데, 이 빨간 신호 떴을 때가 되게 생각해보면 펌비가 음수인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바이낸스에서 펌비가 음수인 경우, 비트게이션 이런 데는 좀 더 빠르게 음수가 뜨긴 하는데, 바이낸스에서 펌비가 음수가 떠서 숏이 펌비를 내는 그런 구조가 오면 보통 저점이었던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좋은 구간이었다,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기회는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만약에 사이클이 끝났다 하면 지금 파는 게 맞고요. 반등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파는 게 맞고, 상승 사이클이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기회니까 기회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완벽 반등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선이 EMA 21선이거든요. 주봉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선인데, 보면 이 구간들을 잘 지켜줘요. 근데 여기는 뭐 잠깐 빠졌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 지켜줬고, 여기도 이번에 지켜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RSI 역시도 여기 이제 올라갈 단계가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Z스코어를 보면은 어쨌든 일종의 이런 추세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구간까지 오려면 멀었다 이거예요. 요번에 근데 아주 긍정적으로 가격이 빠졌지만 얘도 같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이게 올라오려면 더 큰 폭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이미 신고점 부근이잖아요. 그렇죠? 6에서 7만 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더 오를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좀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은 선택이에요. 제가 뭐 선동할 것도 아니고 선동해서 제가 이득을 볼 것도 없고요. 그냥 제 관점이 이렇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좋을 건 좋게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알트코인은 진짜 제 생각에는 너무 저평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안 올랐어요 지금 진짜. 전 너무 안 올랐거든요. 그리고 2016년과 2017년과 2020년, 2021년을 보면은 항상 이 파란색깔 선이 주요한 지지 레벨인데, 지금도 보면은 이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번 달이 끝나거나 아니면 뭐 다음 달쯤 되면 다시금 알트코인이 움직이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관점을 갖고 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알트를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게 또 있는데, 뭐냐면 통상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중앙거래소에 1000비트나 10,000비트 입금하는 거래들의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상당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던 게 매도 압력이 거의 없었어요. 거래도 입금한 게. 근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가능성이 뭐냐면, 상승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래들이 매도할 의사가 없었다라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ETF 때문에 중앙거래소를 굳이 가지 않아도 OTC 장외거래를 이용해서 이미 물량을 던졌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둘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보시는 분들은 요 둘째 에 있는 이유 있죠. 장외거래로 이미 다 던졌다. 요게 이제 초점을 맞출 것이고, 상승을 보는 사람들은, 저같이 상승 보는 사람들은 저는 이거를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시적인 사이클 말고 크립토 자체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좋은 시그널들이 많이 떴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떠나기도 했고, 그리고 좀 지루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일단 항상 제가 아는 모든 상승장의 고점에서 개미가 이렇게 과열이 안 생기고 끝난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진짜 2019년과 같은 그런 게 지금이라면, 와, 그러면 2025년까지 사이클 간다는 건데, 그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20만을 넘어 30만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조금 고통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이게 정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되게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이거 일단 좀 이거 냅둘게요 그냥. 그러면 되게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이게 근데 원래라면 이런 과정들이 있고 이렇게 올라준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좀 오랫동안 가면서 올라가는 게 특징인데,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 사이클이 아니고 이 사이클이라고 하면 좀 비슷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한 15만 17만 정도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얘가 이 올라가는 과정이 만약에 2019년에 이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면 이 떨어지는 기간, 여기 좀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도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20만을 거의 기본으로 찍고 30만대까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장이 25년 뭐 연말이나 이럴 때 마감이 되거나 아니면 뭐 2025년 이 부처님 올 때처럼 5월달이나 뭐 이럴 때 마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뭐가 됐든 좋은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저는 이 시나리오가 일단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2017년과 같은 장이 올 거다라는 게 저는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는 일단 대응을 하고 싶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감기가 왜 중요하냐면, 반감기가 된 다음부터 채굴 원가가 2배가 뛰어요. 근데 지금 채굴 원가는 94,000달러거든요. 그쵸? 근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 62,000이에요. 62,500인데 이게 엄청나게 괴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채굴자들이 이득을 보려면 가격을 여기에서 9만 달러 위로, 94,000 위로는 올려줘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반감기가 그만큼 그래서 좋은 건데, 당장 내가 가격이 반응이 없고 오히려 반감기 전후로 조정이 오니까 사람들이 좀 그냥 우울해지는 거죠. 그리고 힘들어하고 그럴 뿐인 건데, 반감기를 해서 어쨌든 채굴 원가가 오른 건 팩트입니다. ETF도 마찬가지예요. ETF도 여러분들 1월 달에 승인됐을 때 한참 떨어졌잖아요. 막 한 달 정도 동안. 근데 그거 끝나니까 엄청나게 오르죠. 그러니까 이 개미를 솎아내는 작업이 지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공포를 느낄 때가 아니고 진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저는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풀 매수만 아니면 되죠. 상품 평균 비중만 잘 유지하면서 매수해준다면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지금 알트도 되게 재밌는 거는 항상 그게 있어요. 그 61.8 정도의 되돌림 부근에서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나오거든요. 이 월봉상으로. 근데 지금도 보면은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봉은 보통 양봉이 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알트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뭐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되게 이건 좋은 이슈입니다. 뭐냐면 168개의 자산 운용사가 블랙록의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IBIT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홍콩 소재 자산 운용사 2곳이다. 그렇죠? 되게 재밌는데, 결국 이 기관들이, 캐시우드가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기관들이 필수적으로 이제 뭐 비트코인 포트폴리오를 뭐 5% 편입을 해도 비트코인은 뭐 20만 달러를 넘어서 5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50만 달러는 요번에는 못 갈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가면 20만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5만 17만 정도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이 사이클이 끝나고 뭐 한 4만 5만 6만 이런 때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를 찍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목적지는 50만이 전 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대가 많이 돼요, 비트코인이. 이런 과정들 때문에. 그 지금 순간에서는 5%까지는 보유를 못하고 아마 뭐 한 2%나 이 정도로 보유를 하겠죠. 근데 이게 점점 늘면서 5% 그리고 10%까지도 나중에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자산의 그 가치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꼭 반드시 비트코인을 한 개 이상 무조건 갖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그 IMF에서는 CBDC에 대한 얘기를 되게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스위스는 오히려 CBDC보다는 자산 토큰화를 선호한다라고 하는데, 이 자산 토큰화를 밀고 있는 쪽이 블랙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든 간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걸 통해 뭘 바꾼다? 금융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수적인 기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T를 생각해보면 되는데, 지금 IT가 이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은 곳이 거의 없잖아요. 이걸 통해서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이 IT라는 기술이 이거 사기다, 인터넷은 사기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왔던 게 뭐냐면 닷컴 버블이 왔고, 이게 끝난 다음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 IT 기술은 진짜였잖아요.
똑같습니다. 블록체인도 지금 이게 뭐 가스비가 어쩌고저쩌고 되고 코인이 뭐 어쩌고 사기고 뭐 어쩌고 이러는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다 없어지긴 할 거예요. 대부분이 닷컴 버블이 쓸려나갈처럼.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걔네들이 쓸려나가기 전에 뭐가 와야 되냐면 닷컴 버블 같은 역대급 버블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닷컴 버블 같은 역대급 알트코인 버블이 오고 얘네들이 싹 죽은 다음에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올 거다? 진짜 그 블록체인 애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요번 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알트의 마지막 장이라는 게. 그래서 이번이 진짜 저는 자산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눌림도 굉장히 가뭄의 단비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쌍승장 사이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장을 떠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위험한 하이리스크의 투자 상품을 투자라고 하기도 그래요. 지금 투기죠 사실은. 그렇죠? 저도 미래를 굉장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부터 시작해서 디지털로 바뀌는 이 대전하는 시대를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 속하지만 그래도 이건 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투기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다음부터가 이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선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된다? 비트코인을 한 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 얘기들이 다 와닿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와닿아도 못 사는 시기가 올 겁니다. 너무 비싸져서. 자, 그리고 GBTC,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유입세가 단기 트레이딩 시장 조성 움직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보면은 다 유입이 됐거든요. 그렇죠? 저 이렇게 다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이렇게 되는 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미국 애들이. 근데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걸 봐도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도 이상해 보이고 분위기가 안 좋고 알트가 좀 정신 못 차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이때가 정말 기회였는데 하면서 이게 매번 사이클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과정들이.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저의 과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의 칼 들고 속칭 뭐 눅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뭐 매수하세요 뭐 이렇게 뭐 강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을 제가 갖고 와가지고 강제로 뭐 매수 버튼 누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 그때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 코인판을 떠나든 아니면 남아있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미 투자자 하나가 13억 달러 규모의 그레이스 GBTC를 보유하고 있다. 그냥 뭐 들고 있는 겁니다, 기관들. 많이 팔아도 다시 들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손바뀜이 이제 됐고 이제 앞으로는 기관들도 점점 뽀모가 올 겁니다. 비트가 더 오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고 원가가 지금 94,000달러라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62,720이다. 근데 여러분들 되게 웃긴 게 비트코인은 이런 얘기하면은 뭐 이제 부정적인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여러분들이 이거 부동산에서는 왜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분양가가 안 떨어질 거다. 그 이유는 건축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이게 건설 원가잖아요. 그죠? 건축비가 올라서 분양가는 안 빠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안 빠지기 때문에 집값도 계속 오를 거다 이러는데 얘네도 경제위기 오면은 빠지잖아요. 그죠? 그게 괴리잖아요. 그 순간의 괴리율인데 그게 끝나면 다시 집값이 뭐 경기가 안정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눈치채고 주목을 하면서 다시 이제 돈이 붙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그냥 괴리일 뿐이에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그런 겁니다, 원래. 그래서 반감기 전으로 좀 불안한 장세가 있는 거고 그게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끝나고 가격이 올라서야 그래 비트코인 최고 원가가 94,000이었지 94,000 위로 오르면 그제서야 이래서 94,000 위로 오른 거구나 하면서 막 뒤늦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매번 한 이유고요. 여러분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잘 돼서 다들 행복한 인생을 좀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위해서는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멘탈 잡는 영상이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긴 하는데 멘탈을 잡아드리고 싶어서 제가 잡는 게 아니고요. 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도 이거 상승장 온다고 이거 진짜 좋은 시기다. 이거 이렇게 쌀 때 사는 게 어딨냐.
근데 그때는 이제 댓글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되게 부정적인 댓글이거나 뭐 이게 언제 오냐는 식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보세요. 어느 순간 되니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그렇게 길었냐 했을 때는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2022년 11월이 저점인데 지금 보면은 꼴랑 거의 1년하고도 6개월 정도 지난 거잖아요. 아니 투자를 하면서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이렇게 벌어주는 애가 어딨어요. 주식도 없어요 그런 애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이만큼의 수익을 내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코인을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승장 언제 온다고 뭐 좀 한단 말이에요. 차트 다 깨졌고 뭐 돌리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많이 하는데 코인은 그런 거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올려요. 왜냐면 이때도 사람들이 무슨 얘기 했냐면 이렇게 시체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빨리 올리냐. 근데 빨리 올리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여기 올리더라니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여기서 매물대를 쌓았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유 그거는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건 누가 못해요. 저도 그렇게 치면 5만 가지 얘기 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나중에 봤을 때 싸냐 비싸냐만 우리는 보면 되는데 손이 안 갈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도 머리로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상승장이 지속되는 거라면 여기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라는 게 머리로는 인식이 되지만 실제로 내가 손으로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안하니까. 그쵸?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조금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건데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진짜 저는 여기서 다 매수를 끝냈으니까 그냥 좀 쉬다가 이런 쯤에 왔을 때 제가 검색 지수나 이런 거 아까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월 1일이나 4월 13일 이런 때쯤에 한 번씩 매수하고 그다음 또 잠깐 떠나 있다가 놀고 있다가 다시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적당히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트렌드를 그래도 어쨌든 따라가기도 하고 좀 안 놓치고 싶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좀 소통하고 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 돈도 버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도 되게 재밌어요. 나 재밌는데 스트레스를 요즘 많이 받았어요. 진짜 너무 같은 말을 진짜 농담 아니고 수백 번을 하니까 약간 힘들더라고요. 근데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뭐 결국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렇게 비슷한 영상을 올리든 뭐 아니면 정말 뭐 재미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딴에는 재미를 느끼고 제 영상을 그리고 계속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번 상승장이 끝나면 저도 유튜브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6년 7년 하면서 6년인가 한 것 같은데 좀 오래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24시간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기도 해서 그래서 좀 그리고 가격의 오르내림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 댓글이나 아니면은 그 주변에 마음 아파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반응을 보면서 그러니까 기뻐하는 모습이 많아야 되는데 아쉬워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우울해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또 되게 안 좋게 되신 분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진짜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유독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하다가 방송장 끝나고 하면은 좀 콘텐츠를 바꾸던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좀 다르게 하던지 뭔가 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이건 작년 말부터 했던 생각인데 올해 초부터 더 심해진 것 같고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뭐 항상 갑작스럽게 저는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막 손바닥 뒤집듯 바꿔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미리미리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될 것 같다를 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도 그게 구독자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오래 봐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뭐 나중에서 바뀔 수도 있죠. 원래 사람 생각이라는 게 항상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일단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이 나빠진 게 좀 제일 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이런 게 내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민낯이 너무 빨리 드러나거든요. 저도 옛날에 좀 그랬고요.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게 더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끔이 아니고 대부분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힘도 많이 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만두든 뭐 다른 걸 바꾸든 간에 어쨌든 올 장까지는 제가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평상시에 보다 2021년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뭐 성향을 바꾼다, 뭐 유튜브의 방향성을 바꾼다 그래도 그리고 저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이 길을 딴 데로 바꾼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한 다음에 가자 이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더 책임감도 느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참 그래서 요즘에 좀 구독자가 조금씩이라도 오르고 있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참 이런 진정성 있는 유튜버가 없더라 라는 생각이 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주변에도 많이 영업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